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4강 PLS-SM의 데이터 수집과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엑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저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일단 파일명을 이렇게 주시고요. 파일명은 스마트폰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쉼표로 분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파일의 확장자명을 CSV 형태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이 SPSS로 만든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는 거냐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려고 그래요. 이 저장을 그때는 우리가 파일명을 주시고요. 파일명이 이제 확장자명이잖아요. 여기 저장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쉼표로 구분으로 CSV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장자명이 CSV로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 저장하실 때 쉼표로 구분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행렬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총 사례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99개로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PLS 4.0이 99개까지만 가능하잖아요. 100개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학생용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강좌에서는 99개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변수명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총 이제 1번부터 지금 34번 항목 측정 변수명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명칭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명성은 레퓨테이션의 약자로 해서 레퓨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레퓨 5까지 해서 이렇게 5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이제 형성적 측정 변수들이고요. 이거는 형성적 측정 변수의 형성적 측정 변수의 집중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전반적 척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어를 쓸 거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약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약어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쭉 넘겨볼까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치라는 게 있어요. 미싱 밸류.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응답자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스마트 PLS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집지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아무것도 입력해 놓지 않으면 오퍼레이팅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측정 변수 예를 들어서 랩퓨가 있다고 합시다. 랩퓨가 있는데 랩퓨 1이 있는데 지금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99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99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점, 4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빈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이 전체 빈칸이 99까지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5% 미만이다. 이 5% 미만. 측정 변수별로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 변수별로 5% 미만의 이런 결칙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에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SPSS를 사용하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엑셀에서도 가능하죠. 이 평균값, 전체 평균값을 내 가지고요. 이 평균값, 여기에서 구한 평균값, 요거 평균값을 구해 가지고 이 평균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이렇게 결측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값 대체라고 그래요. mean replacement 평균값 대체라고 하는 거고요. 5%가 넘었다. 그러면은 5%가 넘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2번 이렇게 레퓨 2, 3, 4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5%가 넘었어요. 이 사례별로 다 봤을 때 5%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5%가 넘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가 만약 99번이다 그러면 이 99번의 모든 라인의 값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많겠죠. 만약 여기도
요 하나만 빈칸인데 이게 여기 이 칸에 전체에 어, 이 결직치가 5%를 초과했다. 특정 변수별로. 그러면 그 빠져 있는 그 사례는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많은 손실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제 케이스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해서 사례별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또 우리가 15%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례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측정 변수별로 쭉 봤을 때 15%가 넘었다. 15%가 넘으면 그 15%가 있는 그 난에 이제 만약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는 것은 다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스마트 KLS에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5% 미만이면은 그냥 결측치에다가 보통 마이너스 99나 혹은 마이너스 999나 이런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5% 미만일 때는 이제 우리가 결측치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측치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많이 비었다 자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빈칸에다가 마이너스 99를 여기 넣었잖아요. 99를 넣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값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이 1점에서 7점이잖아요. 7점 척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1점에서 7점인데 1에서 7까지 숫자가 아닌 값을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70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999를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빈칸에다가 그 결집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관성이 없는 불성실한 응답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레피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변수들 특정 변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 또 2, 3, 4, 또 다른 변수도 이제 내비도 예를 들어서 1, 2, 3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99명이 있잖아요. 케이스 1번부터 99명까지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응답자가 이제 값을 이제 응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5, 5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값을 5로 했다고 하죠. 5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모두 7을 이렇게 1이나 7을 선택했다. 2를 아니면 또 2를 선택했다든지 2를 그러면은 이거를 스트레이트 라이닝이라고 불러요. 모두 선택 이렇게 하면 스트레이트 라이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은 응답이 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케이스 해당 케이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고 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이트 라이닝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케이스 전체를 이제 표본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의심스러운 응답 패턴이라고 해요. Suspicious Response Pattern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스트레이트 라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사례를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개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몇 더 이상 또 삭제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파일에서. 그래서 이런 점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치가 또 발생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입력하다 보면 이제 이상치가 발견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실수죠. 대부분 1에서 7점 척도까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을 입력하는데 실수로 그 측정 변수 값을 77로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입력자 실수죠. 이 입력자 실수로 생긴 이제 아웃라이어 이상치다 이게 이상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가 됐잖아요. 이게 7이 입력돼야 되는데 77이 입력되면은 이 값이 측정 변수 값이 10배가 뻥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상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웃라이어가 된다. 그래서 이상치는 제대로 우리가 발견되면 수정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수정하냐? 그러면 이거를 실로 수정하면 되겠죠. 실로 77을 대체시키면 이제 되는 거죠. 77 대신에 7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상치를 판단하는 어떤 계략적인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표준 편차 값을 부는 거예요. 어떤 특정 변수의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기준으로 3 이상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표준차가 3 이상이 된다. 표준편차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해당 케이스를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SPSS에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SPSS 들어가 보면은 기술 통계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치를 체크하면은 이제 이상치 값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돌려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할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줄기 잎그림, 또 아니면 뭐예요? 줄기 잎그림이나 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줄기 잎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정규분포를 이렇게 하는 모양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 이제 아하 줄기 잎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거는 정규분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또 어떤 값이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치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이상치를 찾아내는데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뚱, 뚱,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값이 갑자기 엉뚱한데 찍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범위가 아닌 1에서 7까지가 아닌 다른 범위에 막 이렇게 있다. 77이 그러면은 이제 이 항목은 뭐가 돼요? 이상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규분포 이렇게 이제 됐을 텐데 이 점이 이런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줄기와 잎그림 상자 그림에서 이렇게 만약 여기를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상치를 벗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상치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상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SPSS로 이제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아마 이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모든 데이터 입력 과정을 다 이제 같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 응답 결과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신 이제 다 입력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거를 우리가 불러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 사장에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파일, 데이터 파일에 제4장에 스마트폰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불러가지고 한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V로 저장하면은 이제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랬잖아요. 만드는 거는 SPSS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요. 만든 것을 엑셀 파일로 CSV를 저장해서 또 그 엑셀 파일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스마트 PLS에서 이제 작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꼭 이런 작업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실습도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결칙치가 있는 경우죠. 이제 결칙치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칙치 있는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결측치가 1개씩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측정 변수별로 1개씩 있는데 이 결측치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 대체도 가능하고 직접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빈칸에 마이너스 99나 뭐 마이너스 999나 이런 숫자를 입력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 4-2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4장 159페이지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입력해 놓은 것을 한번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열기를 하겠습니다. SPSS 제가 파일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SPSS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이렇게 누르시고요. 내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바탕화면에 이 데이터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제 사장에 제가 입력해 놓은 곳을 이제 불러보려고 해요. 사장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사장 누르시고 오른쪽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사장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력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불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쭉 있을 거예요. 액트 타임, 실제 사용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측정 변수가 쭉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입력하려면 그럼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변수 보기를 먼저 하단에 보세요. 이렇게 변수 보기 창이 있고요. 왼쪽을 누르면 데이터 보기고요. 오른쪽 탭을 누르면 변수 보기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입력한 거냐면 이제 측정 변수들 이름을 이렇게 쭉 준 거예요. 측정 변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주시면 돼요. 요건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해서 G를 준 거예요. 이게 형성적 측정 변수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였죠. 이거를 글로벌 스케일이라는 약어를 쓰기 위해서 레퓨 언더바 글로벌 스케일 G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형성적 측정 모델 집중 타당도 분석할 때, 중국성 분석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내비 1, 내비 2, 내비 3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유형은요 다 숫자로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유형은 다 숫자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비는 뭐 7로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숫자 입력할 크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7칸, 7칸으로 이렇게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뭐 10칸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거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데이터 입력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은 만약에 소수점 이하가 있다 그러면은 한 자리까지 있다 소수점 그럼 이거 한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거든요. 1점에서 7점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없어서 0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0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1점에서 7점 척도지만 이거를 평균값 냈다 그러면은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두 자리까지 한다 그러면 2로 지정을 하세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두 자리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래피1이 어떤 이제 레이블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죠. 설명하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연구에서는 사실 레이블 달 필요가 없어요. 레이블 달면 또 이렇게 실행 과정에서 또 불편한 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블은 안 달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값은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않고요. 이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죠. 하고요. 결집값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결집값으로 이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피완 측정 변수 결집치가 있다 그러면 결집치로 이거는 SPS에서 쓰기 위해서 결집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 PLS에 PLS SM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집값 처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열, 폭, 길이 이런 것들이 나왔고 맞춤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가운데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의 가운데로 이 숫자가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맞춤이고요. 척도는 이제 연속형인 경우는 척도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척도가 있고 순서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는 연속형 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쭉 연속형 변수에다가 쭉 가보면 명목형이 있어요. 이게 뭐죠? 젠더네. 성별은 남자, 여자니까 명목형이잖아요. 그래서 명목형을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서형도 있을 수 있죠. 사용 기간이 이제 순서별로 돼 있나 봐요.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사용 기간은 순서형 척도다 해서 오디날,
오리지널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눌러보면 순서형이죠. 순서형. 이렇게. 그리고 이 척도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런 잣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연속형 척도라는 의미고요. 순서형은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명목형은 하나하나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완전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원으로 각각 이렇게 명목형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이 변수 보기에서 첫 번째 측정 변수부터 이름을 주시고, 이 우측과 같은 이제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이제 보기로 와서, 첫 번째 사람이 1번이잖아요. 1번 사람이 예를 들면 1번 응답자가 레피1에다가 4번을 1번에서 7점 척도 중에서 4번을 채택했으면 4를 입력하시고요. 2에는 이제 3번을 선택한 거죠. 3에는 3, 4에는 2, 또 글로벌 스케일은 2, 그다음 내비 1은 2, 내비 2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쭉 해나간 걸 알 수, 내비 4는 7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자들이 응답한 것을 한 사람이 한 줄에다가 다 입력하는 거예요. 40개가 넘지만 한 줄에다가 쭉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이제 끝까지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12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 사람 분이에요. 한 사람 응답자의 응답 값을 이렇게 한 라인에다가 다 그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이제 설문지의 응답 결과치를 받아가지고 그 시트 코딩한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입력한다. 이렇게 해서 99번 사례 표본까지 해서 끝까지 가보시면 이제 99번의 사람까지 이렇게 다 입력이 완료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다른 숫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점이 있어서도 안 돼요. 깔끔하게 뭐가 있으면 이걸 지정해서 지우면 돼요. 삭제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해서 지워주시고 99까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되셨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4-1에서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데이터 구조 어떻게 구조를 설정해서 입력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일을 이제 저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엑셀 파일로. 그거는 이제 파일에서 합니다. 메뉴, SPSS 파일 메뉴에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요걸로 이제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입력되어 있어서 이게 나타난 건데, 저는 스마트폰 데이터, 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저장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장 유형을. 여기 이것도 지워주세요. 일단 없는 걸로 할게요. 스마트폰 데이터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확장자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확장 데이터명은 이렇게 해주시고, 확장자명을 쉼표로 구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쉼표로 구분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쉼표로 구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이제 이 저장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사장이다 할 거면 사장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에 하시면 되는데 이걸 저장하면은 제가 이제 요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이 밑에 파일 스마트폰 데이터 .csv 이렇게 저장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뜬 거고요. 여러분 사장 폴더에다가 데이터 파일 폴더에다가 이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면 이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저장하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타났을 텐데 있으니까 나타날 거예요. 저장하면은 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로 이제 저장을 하면 연습하는 거니까 예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이제 중복 돼 있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팅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스마트 PL에서 4.0 이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사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라는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습 4-1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 제4장 통계 실습 4-2 데이터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파일 생성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일 메뉴로 들어가야 되고요.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 데이터,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SPSS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빈칸이 있는 이제 결직치가 있는 두 군데가 있는 이제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대로 두면은 우리 스마트 PLS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고 그랬죠.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결직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9 또는 뭐 마이너스 999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999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요. 결측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저장하시고요. 이거를 CSV로 바꿀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장, 바탕화면 이제 사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측지가 포함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CSV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밑에를 CSV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명에 CSV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여기 쉼표로 구분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장하면은 있으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다면은 이제 오버라이팅을 해야 돼. 겹치기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보면은 사장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저장이 완료됐고요. 저장이 완료됐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그대로 내려놓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는 얘가 SPSS가 아니라 이제 결측지 처리를 위해서 스마트 PLS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봐서 프로그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만들기를 하셔야 되겠죠.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스마트폰 프로젝트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스마트폰 프로젝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인풋 파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장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바탕화면에 우리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이 여기 폴더잖아요. 스마트 PLS4 구조방정식 모델 2023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사장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CSV 파일 만들어 놨잖아요. 결측치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결측치 포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23일로 해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러요.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떴는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죠. 처음에 지금 뭐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항상 이런 오류가 있는데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결직지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CSV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결직지 처리를 아까 두 군데가 지금 마이너스 999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99를 넣어줘야지 결직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마커 이렇게 하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결직치는 결직치로 처리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분석을 할 때 데이터가 불어진 상태에서 결직 처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창으로 이제 가기 직전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백으로 해서 이제 완성을 해줘 볼까요? 여기 크리에이트 모델도 한번 하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는 이거 모듈이 PLS SM 모듈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모델이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모델명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실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2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제 14강이죠. 14강 PLSSM의 데이터 수집과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